예를 들어서 야권에 오랫동안 1위 후보였던 그리고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데 자격이 미달입니까? 자격은 미달이 아니고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신데 네.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잘 안 맞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 안 맞습니까? 세종 같은 분이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네. 아주 역량도 있고 유능하고 점잖고 품격 있고 좋은 분이신데 네. 이건 평화 시대에 필요한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이 사회를 적폐를 없애고 공정한 세상으로 기득권자들의 제압을 뚫고 네. 그야말로 국회에서 단 한 개의 개혁 입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단 한 개의 입법도 못할 사람입니까? 저는 그 리더십의 특성이죠, 그게. 너무 점잖다. 참여정부 때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기득권의 저항이나 기득권들은 훨씬 더 강고해졌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 속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득권자의 저항을 뚫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을 원하는 이제 홈페이지에 녹취 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동영상의 당사자죠. 녹취 파일의 당사자죠. 형수 박인복 씨가 기자회견을 직접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등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저희가 긴 기자회견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드렸는데요. 대충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거짓 해명을 자꾸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후에 남편이 성남시를 위한 비판글을 쓰면서 관계가 틀어진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 후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도 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간 해명과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형수 박인복 씨는 2012년 7월 15일 어머니 집에서 막내 동생과 싸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방에 있지도 않았고 폭언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형님 부부가 어머니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폭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이제 해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성남시장 선거 때도 나왔었고 예.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나왔지만 또 이번에 이제 나왔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 녹취 동영상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그 성남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사실 이게 확산이 안 됐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형님 부부가 어머니한테 어떤 패륜적 행동을 해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형수한테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것이고 예. 이 형수분은 사실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사실 형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친박 활동을 또 하셨어요. 이제 그렇다 보면 상당히 두 사람 주장이 지금 서로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는 측면이고 예. 또 이제 김부선 씨 관련된 내용도 보면 지금 상당히 서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정직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어차피 유권자들이 이제 보시고 판단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올 것인가?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 사실은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유명세를 탄 것이 어떤 지상파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제 어떤 다정한 모습들을 나와서 이제 좀 이상 인기를 얻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면을 나오면서 좀 상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지금 상황에 볼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못하는 시점에 지금 확 불거진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한테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뒤바뀌고 있다, 역전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하루 하면서 본인이 종일 직접 실시간 선언을 검색창을 하고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김영환 기자회견, 이재명, 네.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네. 이러는 거 옳지 않죠. 네. 네.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네.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예.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예.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어쩌고 했는데, 예. 저는 동갑도 아니고, 예.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예, 예.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근데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네. 상담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예.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네. 도민의 삶이나 또는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네.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과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예. 네. 한때는 아무튼 김부선 씨가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죠. 2번이나 그랬죠. 2010년에도 얘기 한번 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또 2016년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이고 내 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간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예. 그 문제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는 예. 본인이 얘기한 것들 또는 그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도 네. 근거를 내고 얘기해야죠.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마구 얘기하면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영환 후보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뭐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증거 조작해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드네요. 예. 그 김영환 후보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김영환 후보 주장에 의하면 김부선 씨가 김영환 후보하고 통화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여하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 선거 끝난 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 선거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도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남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면 예. 도대체 끝이 있겠습니까? 예. 네. 뭐 저도 뭐 바로 이걸로 핵심을 잡아서 인터뷰하려고 이재명 후보를 섭외해서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만 네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워낙 이것이 논란이라 뭐 전에도 뭐 토론회 끝나고 이틀 동안 난리 아니었습니까? 3일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미 입장을 냈고요. 네. 사실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내는 게 합리적이다. 네. 네, 아까 뭐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는 장면을 부분만 보면 반대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수준이나 예.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아무리 써도 조작되지 않죠. 요약하자면 김부선 씨랑은 양육비 상담과 관련해서 집회 현장 등에서 몇 차례 만난 게 전부 다다. 그럼요. 이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만약 제가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양육비 상담도 제가 직접 해줬겠죠. 아하.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무장한테 그 일을 맡겼고요. 사무장. 그래서 김부선 씨가 성남까지 와가지고 예.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예. 이미 양육비를 다 받은 상태였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해주게 된 거고.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나 김부선 씨에게 대해서는 선거 끝난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끝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앞서 네. 계시긴 합니다만 그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현장의 분위기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바뀐 것 같지 않고
다만 뭐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지지율에서 한 15%의 당시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지지를 찍었다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표집돼 있었고, 예. 안철수나 뭐 홍준표 찍었다는 분들이 과소 표집돼 있어서 예. 그걸 보정을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되게 그 정도로 소위 야권이 결집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승리는 자시하신다. 뭐 제가 자신하면 안 되고요. 우리 촛불혁명이 지금도 계속 중인 것이고 과거 적폐 세력들한테 경기도 또는 지방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도 바뀌니까 지방도 바꿔서 알겠습니다. 삶을 바꿔보자.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통 공약 발표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하는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했는데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지만 우리 남경필 후보가 공언했던 대로 운전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결국 버스 회사에 퍼주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운전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예. 결국 이게 버스 업체 편들기를 퍼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캠프에서 오늘 성명이나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예. 버스 회사로부터 우리 남 후보께서 1억이 넘는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액 네. 후원금을 받은 그 명단 오늘 발표하셨죠? 네네. 근데 너무 특정 영역의 기업들로부터 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예. 너무 과도한 후원을 받은 거 아니냐. 예. 그거 연관지어서 어떤 의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버스 업체 편들기, 버스 업체들만 좋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바꿔내시겠습니까? 지사가 되시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첫째는 지원은 하되, 여기가 이제 영구적인 흑자 기업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경영에 공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노동자 이사든 예. 아니면 이용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할 때 지원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예. 어떤 특정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아하. 강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처우도 실제로 개선되고 예. 예산 남용도 낭비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실 겁니까? 당일날 투표하실 겁니까? 저는 내일 남양주에서 예. 사전 투표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사전 이유 투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전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 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네. 줄 서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전 투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경기지사 둘러싼 후보였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이나 욕설 동영상 파장 모두 이재명 후보가 강경한 대응에 나섰지만 야당이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투표를 함께하며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륜설을 비롯해 야권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죠.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합니다.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이 후보의 욕설 파일 공개를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들어 누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정책과 인물에 대한 검증을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이 후보 공격에 앞장선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아예 욕설 파일의 대상인 이 후보의 형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친형 등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욕설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 사이에 그 다툼이 있었던 것은 7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폭행했기 때문에 막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지율 측면에서 크게 앞서는 만큼 네거티브 공세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친문재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번 의혹을 계기로 이 후보에게 등을 돌린 점에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도 읽힙니다. 반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줄곧 수세에 몰렸던 판세를 반전할 호기로 보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와 남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어 선거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선거 전 막판 반전을 노리는 야당의 검증 공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막내 동생과 싸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방에 있지도 않았고 폭언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형님 부부가 어머니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폭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이제 해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성남시장 선거 때도 나왔었고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나왔지만 또 이번에 이제 나왔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 녹취 동영상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성남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사실 이게 확산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형님 부부가 어머니한테 어떤 폐륜적 행동을 해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형수한테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것이고 이 형수부는 사실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사실 형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친박 활동을 또 하셨어요. 이제 그렇다 보면 상당히 두 사람 주장이 지금 서로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는 측면이고 또 이제 김부선 씨 관련된 내용도 보면 지금 상당히 서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정직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유권자들이 이제 보시고 판단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올 것인가?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 사실은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유명세를 탄 것이 어떤 지상파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제 어떤 다정한 모습들을 나와서 이제 좀 인기를 얻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면을 나오면서 좀 상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야권에 오랫동안 1위 후보였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데 자격이 미달입니까? 자격은 미달이 아니고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신데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과 잘 안 맞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 안 맞습니까? 세종 같은 분이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역량도 있고 유능하고 점잖고 품격 있고 좋은 분이신데 이건 평화 시대에 필요한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이 사회를 적폐를 없애고 공정한 세상으로 기득권자들의 제압을 뚫고 그야말로 국회에서 단 한 개의 개혁 입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단 한 개의 입법도 못할 사람입니까? 저는 그 리더십의 특성이죠, 그게. 너무 점잖다. 참여정부 때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기득권 내 저항이나 기득권들은 훨씬 더 강고해졌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 속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득권자의 저항을 뚫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국민들 원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홈페이지에 녹취 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동영상의 당사자죠. 녹취 파일의 당사자죠. 형수 박인복 씨가 기자회견을 직접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지금 상황에 볼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못하는 시점에 지금 확 불거진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민들한테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뒤바뀌고 있다, 역전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김영환 기자회견, 이재명,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네. 이러는 거 옳지 않죠. 네. 네.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녹취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저희가 긴 기자회견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드렸는데요. 대충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거짓 해명을 자꾸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후에 남편이 성남시를 위한 비판글을 쓰면서 관계가 틀어진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 후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도 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간 해명과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형수 박인복 씨는 2012년 7월 15일 어머니 집에서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그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뭐 어쩌고 했는데, 예. 저는 동갑도 아니고, 예.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예, 예.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근데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뭐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네. 상담한 일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예.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네. 도민의 삶이나 또는 뭐,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네.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